야, 도구야, 근데 마침 나는 로드러닝을 좀 즐기고 너는 트레일 러닝을 즐기고 있잖아. 어, 너가 트레일 러닝 하는 이유가 뭐였지? 그러니까 내가 트레일 응, 러닝을 사실 하는 이유가 응, 응,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에 이제 등산으로 시작했다가 응, 등산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어트 목적이었고 어, 플러스 건강까지. 응,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것 같아서 트레일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일단은 좀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연 좀 산을 뛰고 좀 자연을 같이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질감? 그러니까 현실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 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좀 도심에 사는데 그래도 근데 완전히 그냥 차 소리 같은 것도 조금만 산에 딱 들어가면 안 들리고 응. 거기서 완전히 그래서 좀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 뭐 약간 판타지 세계나 무협지 같은 거에 약간이라도 들어간 느낌 같은 거 좀 줘서 좋았다. 그리고 좀 어쨌든 뛰고 나면은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자체가 주는 좀 재미라는 게 있지. 그럼 매, 나는 그냥 로드러닝이 사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난 시작한 거거든. 정말 나는 좀 계산적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너는 어, 막 뭔가 트레일 러닝이 재밌어 보여서 약간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뭔가 그냥 너가 좀 접근성이 좋아서 등산을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뭐 좀 그런 건가? 일단은 그치. 음. 그 네 말이 맞는 게 우리 집에서 기본적으로 등산로까지 5분이면 가는데 일단 접근성이 좋구나. 어. 일단 접근성이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실 등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도 어쨌든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안 하는데 나는 일단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작하기가 편했고 근데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질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일단은 산을 좋아해. 그러니까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고 어? 특히 그리고 또 사실 운동이라는 게 일단은 좀 어쨌든 뛰면은 그러니까 내가 헬스장 같은 거를 그다지 안 좋아했던 이유가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거기가 운동하기 편한 환경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그냥 제자리 뛰기 느낌이라면 그래도 산을 뛰면은 환경도 바뀌고 음. 내 주변에 보이는 게 바뀌고 또 이게 생각보다 여름에는 또 약간 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되게 더운데 한 5분 정도 더운 곳 걸어갔다가 음. 딱 등산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늘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순간적으로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 아, 그렇지. 그 그런 게 있지. 그 느낌.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맨날 맨날 같은 곳을 코스 뛰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좋은 점은 이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그냥 볼 수 있는. 음. 또 막 어떨 때는 똑같은 코스여도 어떨 때는 되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중에 한 곳에 딱 뛰다 보면 어느 순간 벤치가 나오는데 그 벤치가 어떨 때는 되게 눈에 쌓여 있는 벤치였다가 어떨 때는 완전 초록색에 덮여 있는 벤치였다가 어떨 때는 되게 붉은색과 황금색이 덮여 있는 벤치였다가 이렇게 딱 뛰다가 보는 그게 다르니까 난 그런 게 좀 좋아서 사실 트레일 러닝을 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너는 네가 로드 러닝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나도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어, 굉장히 조금 유사한 것 같은 게 나도 로드러닝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았어 그냥. 근데 이건 사실은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로드러닝이라는 운동 자체가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그냥. 어, 음, 그다음에 나는 그냥 좀 단순했던 게 나도 그 부분 똑같은 게 뭐냐면 나도 실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다 어허,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실외 운동을 좀 선호했는데 그중에서 접근성 좋았던 게 로드러닝이었고 그다음에 뭔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그냥 달리기였거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수영도 잠깐 해보고 했지만은 그냥 달리기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좀 잘 맞았다 그냥. 어, 어. 그래서 음, 로드러닝을 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 나도 그렇지만 너도 트레일 러닝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너가 뭔가 트레일 러닝만의 어떤 좋은 부분을 느꼈다는 건데 너는 약간 트레일 어, 러닝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트레일 러닝의 음. 장점은 사실 아까 말했던 뭐 계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확실히 좀 어쨌든 이게 약간 유산소성도 있지만 무산소성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음. 어쨌든 시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러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음. 분명히 살이 좀 더 많이 빠져. 근데 그 부분 맞는 것 같은 게 내가 지난번에 너랑 같이 한번 트레일 러닝 잠깐 했었잖아. 어, 근데 내가 막 로드러닝만 하고 등산을 전혀 안 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심지어 그때 헬스도 그냥 안 하고 있던 시기니까 음, 확실히 로드러닝 때에 쓰는 제한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대퇴근이라 해야 되나? 좀 다리에 어, 위쪽 근육까지 써서 뭔가 오르막이 너무 힘든 거야. 아, 어,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다리 근육 자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부위의 근육을 쓰는 것 같긴 하다. 어. 아, 그치. 그 음, 특히나 이제 막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코스가,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로드 러닝도 사실 많이 하면 당연히 힘든 거 맞는데 일단 얘 코스가 너무 구불구불해가지고 음, 그때 좀 달라. 그러니까 쓰는 근육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이거 약간 전에 네가 한번 말해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뛸 어, 때 어쨌든 뛰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좀 음, 좀 더 뇌에 좋다고 하잖아. 맞아, 맞아. 어, 그게 정확히 뇌과학적으로 그냥 그런 거였었어, 내용이. 음, 똑같이 러닝머신에서 뛰고 거의 똑같은 거리를 이제 밖에서 뛰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밖에서 뛴 사람이 훨씬 운동 효과가 좋았다는 거야. 근데 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을 때 그 이유가 눈이 얼만큼 변화하는 환경을 정보를 처리하냐였거든. 그래가지고 사실 음. 그런 부분이 정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뇌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둔다고 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운동 효과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템포로 뛴다고 해도 실내 운동이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운동하는 거에 대한 성능 내는 좀 내지는 약간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음, 아, 그치. 그러면서도 나도 거기에 약간 더 추가를 하면은 이게 음, 약간 등산할 때, 음, 그러니까 워낙 사실 코스가 어쨌든 있으니까 음, 나도 모르게 코스를 외우고 머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코스에서 만약에 힘을 좀 비축해 놓지 않으면 다음 뭐 오르막길이 클 때 내가 뛰지 못하거나 힘이 확 빠진다는 걸 아니까 나도 모르게 내 코스를 계속해서 신경 쓰게 돼서 그 부분도 좀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점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동의된다 그건 굉장히.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는데, 너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너도 사실, 너 운동 되게 많이 했잖아. 아까 네가 말한 뭐 수영이나 뭐 로드러닝 말고도, 너는 내가 알기로 무에타이도 했고, 어, 심지어 실내 클라이밍도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럼 맞아. 네가 그럼 운동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확실히 좀 로드러닝에서 느꼈던 장점 같은 게 또 뭐가 있냐? 로드러닝은 기본적으로 조금 접근성이가 좋다고 했잖아. 근데 어, 난 이거를 그냥 가성비가 좋다라고 가볍게 좀 표현을 하면은 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소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냥 공간적인 효율성이 좋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음, 효율성이 좋고 값이 싸. 그래서 음,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전 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다음에는 어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서든 할 수 아, 있기 때문에 공간 제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아하, 트레일러닝도 사실 국내는 좀 산이 많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음,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바로 이제 근처에 음, 산 입구를 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내 쪽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로드러닝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 그건 그렇지, 그치. 환경적으로. 하다못해 뭐 테니스장 같은 데를 간다고 해도 테니스장을 예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수영장을 간다고 하면 수영장 뭐 수강권을 끊거나 아니면 입장권을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 로드러닝은 내가 뛰는 그 공간 그 자체가 이제 운동을 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체에 크게 무리가 안 간다는 거야. 약간 어떤 점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아? 좀 다른 운동, 뭐, 수영 같은 것도 좀 무리 안 가지 않나? 그 부분 너무 동의해. 나도 사실 신체에 가장 남녀노소 그 연령 불문하고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고 묻는다면 수영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어, 근데 어. 수영은 생각보다 그 수영장이 있는데도 적고 그다음에 아, 마을에 그 뭐 수영장 같은 게 운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게 등록하고 음, 그런 것도 경쟁률이 좀 높아. 그래서 쉽지 않고 사실 일반적인 사회인이 그런 시간들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진 않다. 결국에 그러면은 뭐 퇴근 시간 후 혹은 내지는 출근 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접근성에서 떨어진다는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영을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달리기만 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가령 내가 아까 뭐 음, 무에타이도 해봤고 클라이밍도 해봤고 다 해봤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어, 하나씩 단점들이 접근성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음, 좀 신체 부상 같은 것도 당하기가 쉽거든. 내가 즐겨하는 운동은 아니지만은 주변에 어, 그 농구를 즐겨하는 형이 있었는데 음, 그 생각보다 뭐 타박상은 항상 기본이고 뭐 어, 심하면은 막 골절 이런 것까지도 있는 거야. 음, 더군다나 막 그거는 막 선수 생활만 봐도 아는 게 마라토너들은 그래도 이렇게 막 중장년이 돼서도 막 그 프로 선수로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하잖아. 그치. 근데 NBA 선수들 봐봐. 그 서른 지나면은 막 고관절 다 닳아가지고 막
다시 막 선수로 그러니까 운동을 막 격렬하게 못 하잖아. 어, 그리고 막 실제로도 막 아니면은 막 헬스를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도 뭐 신진대사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관절이 안 좋다든가 다 이런 부상들이 있는데 로드러닝은 뭐 사실 끼켜봤자 부상이라고 해봤자 물론 이게 막 뭐 햄스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제가 다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 뭐 타박상이라고 사실 크게 없고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관절 부분에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건데 사실 수영 말고는 사실상 거의 제약이 없는 운동이지 않나. 그렇구만. 아, 야, 근데 너 그 로드러닝 사실 응, 나도 로드러닝 좋아 좀 했었고 나름 재밌게 하긴 했었는데 나도 응, 로드러닝 하면서 좀 느꼈던 장점, 특히 트레일 러닝이랑 비교했을 때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가 난 그거였던 것 같아. 그 어쨌든 트레일 러닝은 좀 응, 산에 밤에 뛰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맞아. 왜냐면 또 밤에 어쨌든 솔직히 산에는 뭐 그런 등 같은 게 달려있지도 않고 응, 물론 뭐 이마에 그 헤드라이트 달고 뛰면 뛸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벌레 너무 많이 꼬이고 맞아, 맞아. 약간 좀 솔직히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산엔 또 어떤 산짐승이 있는지 모르는데 응, 그 리스크 지기도 힘들고 해서 확실히 그 로드러닝이 좀 네가 말한 거 그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특히 뭐 새벽에 뛰어도 되고 어쨌든 웬만하면 안전하니까 그 밤에 새벽이든 밤에든 뛰어도 언제 어디서 뛰어도 되고 또 등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율성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다. 맞아. 시간 효율성이라는 게 진짜 야간도 포함이 되는 얘기고 나도 확실히 해가 지고 많이 뛰거든. 근데 사실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같이 해야 될 동료도 필요할 거고 내지는 뭐 어,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하물며 뛴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산만 국립공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음. 간에 그게 모든 산이 야간에 통행이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어. 그렇겠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입장 제한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어, 만약에 밤에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없어. 만약에 심지어 그냥 우리가 국립공원이 아니라 일반 산이어서 출입이 된다고 해도 사실 좀 산은 아무래도 좀 야간에 헤드랜턴 켜도 막상 해보면은 뛰기가 쉽지가 않거든, 생각보다. 어려워 어려워. 나도 한번 해봤지만은 그게 좀 빠르게 걷는 거 정도 하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좀 뭔가 고저차가 있고 조금 지역이 험한 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확실히 그게 음, 그치. 그래서 나도 트레일 러닝 다 좋은데 음, 그 밤에 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실 어쨌든 해는 음, 밤에 그러니까 아침 사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어떻게 못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퇴근 이후라 아니면 출근 전에만 가능한데 음, 아, 완전 아침도 사실 산 같은 경우는 어두운 경우가 많고 저녁이야 뭐 당연히 또 해가 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제는 직장 다니면서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트레일 러닝 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더라 이거는. 야 근데 너 약간 등 로드러닝 같은 거 할 때 어, 그 뭐냐 나도 잠깐 했었을 때 약간 느낀 거였는데 내가 너 어디서 뛰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약간 뛸 때 그런 거 없냐? 약간 되게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러닝 크루들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하면서 좀 뛸 때 막 그 앞에 사람들 막고 있거나 막 그런 거 없었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지. 근데 그거는 단점에 들어가니까 음, 장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가면은 음,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하지만은 초보부터 고수까지 즐기기가 너무 좋은 운동이다. 이 부분이 내가 로드러닝 정말 좀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 사실은 음, 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막 그냥 정말로 내 일상에서 지금 좀 재밌을 만한 취미를 찾으시는 거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취미로 삼은 거를 좀 오래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음, 아무리 신체 컨디션 관리를 잘해도 사실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쉰이야 예순이야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운동이 쉽진 않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신체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건 똑같단 건데 그 말은 즉슨 어떤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혹은 나의 신체 음, 상태가 어떻건 간에 이 운동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초보면은 초보대로 이 로드러닝을 즐길 수 있고 고수면 고수대로 충분히 로드러닝을 즐길 수 있거든. 그렇긴 하다. 맞아, 어, 맞아. 그 부분에서 내가 뭔가 좀, 내가 그냥 한번 취미 삼으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좋긴 하겠구나. 왜냐면은 사실 내가 좀 계속해서 뛴 지가 8년이 넘어가거든, 지금. 이제 한 9년 차인가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로드러닝에서 내가 잘하냐라고 하면 전혀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 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로드러닝에서는 얼마든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고 그냥 지금만 음. 유지해도 돼. 그러니까 뭔가 그 레벨대에 맞게 컨텐츠가 항상 다 있는 게 로드러닝이다. 음, 하긴 나도 생각해보니까 음, 음, 로드러닝 할 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나도
확실히 그 조금 난이도? 어쨌든 나도 그냥 더 만약에 좀 운동 많이 하고 싶으면 좀 더 길게 코스를 잡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살 빼고 싶으면 좀 더 빠르게 뛰었거나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게 좀 자기의 역량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좀 그 장점이긴 한 것 같다. 맞아.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너가 아까 말해줬던 부분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확실히 음, 이거는 트레일 러닝이 조금 더 장점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로드 러닝이 사실 어디서 뛰냐의 차이가 좀 있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뭔가 조금 그 날씨가 좋은 날 있잖아. 그 음, 좀 뭔가 누구든지 좀 나가서 있고 싶고 약간 누구든지 좀 나가서 있고 싶고 약간 그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음, 제법 있단 말이야, 결국에는. 공원이 됐건 뭐 산책로가 됐건 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음. 그 뛰다가 동선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막 정말 별거 아닌 건데 막 지나가는 자전거 혹은 그냥 걷다가 멈추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음. 어쨌든 간에 나는 그 뛰는 템포를 좀 유지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래도 유산소 운동이니까. 근데 그치. 이게 막 앞에 분이 잠깐 멈춘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뭔가 좀 앞으로 앞지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순간순간 템포가 끊겨. 근데 이게 확실히 조금 그런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는 생각보다 자주 있다. 그래서 내가 햇빛이 싫어서 좀 해가 지고 뛰는 것도 있지만은 좀 사람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 야, 그러면 너가 지금 음. 뛰는 코스가 어떻게 되지? 나는 지금 딱 이제 그 전형적으로 이렇게 옆에 개천 흐르고 딱 자전거 길 있는 그런 길들 있잖아. 어, 어. 딱 그런 데서 뛰어. 이렇게 서울 어디에나 경기권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딱 이제 그런 자전거 길 있는데 자전거 길이랑 이제 도보 음, 딱 이렇게 딱 투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 이중 라인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데서 뛰는데 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돼. 다만 이제 진짜로 막 주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날씨 좋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뛰기가 마냥 좀 적합하거나 쾌적하진 않아. 그 아, 트레일러닝은 확실히 내가 하면서 느끼는 게 음, 사람을 많이 본다고 해도 진짜 막 유명 관광지 같은 데 아니면은 그 막 사람 마주쳐도 그렇게 막 뛰는데 큰 장애는 없었거든, 여태까지. 그치.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로드러닝의 좀 단점인 것 같아. 좀 결국에는 이 편의성이라는 게 나만 편의성인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편의성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음, 사람이 많으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도심지에서 결국 뛰게 될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막 그 음, 내가 사는 곳이 막 자연과 이렇게 동화되어 있는 곳이 아닌 이상 도심지 어, 어딘가에서 뛸 것 같은데 음, 이 공기가 안 좋으면 직방인 거야, 진짜. 음, 그나마 미세먼지 주의보다 이러면은 막 어,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조금 녹지에서 뛴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뭐 좀 그치. 그래서 약간 좀 나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유칼립투스 향도 나고 좀 서늘하고 아무래도 나무가 많으면 공기가 좀 서늘한 것도 있잖아. 뭔가 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있지. 근데 도심지는 진짜로 막 뭔가 스모그 내지는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있으면은 직방이어서 뛸 마음이 진짜 안 들어. 막 시야도 잘 안 보이고. 야, 그럼 약간 그 어, 어. 미세먼지 정말로 안 좋을 때 나는 그 칼칼함 같은 거 실제로 느껴지냐? 뛰고 나면은? 어,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 음, 확실히 조금 딴 게 아니라 금방 좀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 나 개인적으로. 음, 좀 근데 그게 그래? 어, 기분이가 별로 좋진 않지, 아무래도. 딱 그 눈에 보여, 그냥. 왜냐면은 이렇게 막 길이 뻥 뚫려 있으니까 보면은 진짜 오늘 날 안 좋구나. 그냥 바로 딱 보이니까 이게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게 삭막하니까 내 마음도 삭막해져. 그건 진짜 약간 야외 운동에 정말 필연적인 단점인 것 같다. 물론 그나마 트레일러닝이 그 부분에서 약간 더 낫긴 한데, 진짜 그 확실히 그 이런 야외 운동은 미세먼지, 여기 피할 수가 없어. 그래도, 맞다. 근데 나도 네가 말한 거에서 약간 음, 추가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결국에, 물론 공기는 사실, 물론 살이 조금 더 좋긴 한데, 다 같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음, 비 같은 거 오면은, 그래도 확실히 좀 그랬을 때는 산이 물론 정말 땅이 완전히 진흙화될 정도로 많이 오면 답이 없는데 그냥 약간 음. 오는 정도는 나무가 막아줘가지고 의외로 괜찮아. 이거 나무가 와서 생각보다 안 맞아. 난 처음에는 비 올 때 어쨌든 산이 사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뛰니까 약간 오면 괜찮더라. 나무가 막아주더라. 근데 막 그런 거 같아. 그냥 이 결국에 실외 운동이라는 거는 똑같이 단점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제 막 미세먼지랑 똑같다고 막 어떤 계절이라든가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은 똑같이 제약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음, 로드러닝도 막 눈 오고 이러면 뛰기가 좀 애매하거든. 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오고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좀 쌓였을 때는 어, 사실
어, 조금 별로 좋진 않잖아. 지벅지벅하기도 하고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이세비 정도는 개인적으로 뛰는 편이긴 한데 좀 그런 어허,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럼 트레일러닝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실외 운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약간 좀 단점을 비슷하게 가져갈 것 같거든. 그러면 어, 너가 생각하는 트레일러닝의 좀 단점 같은 것들을 좀 꼽자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일단은 내가 사실 트레일러닝 하면은 좀 약간 결국에 이 산이라는 것에서 주는 어, 단점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나 사실 뛰다가 어, 뱀을 만난 적이 있거든. 한 두세 뱀, 번? 어, 야, 한여름이었는데 내 심지어 원래 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원래 이렇게 짐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고 이런 거 싫어하고 음, 심지어 산같이 이런 좀 자연 그리고 엄청 길게 뛰진 않으니까 길어봤자 뭐 음, 2시간 반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안 들고 가는데 핸드폰 안 들고 간 날 안 들고 평상시처럼 트레일 러닝 하다가 걷는데 뱀을 봤어. 뱀이 내 앞을 싹 지나갔어. 근데 그 뱀 나도 물론 군대에서 뱀 여러 번 봤는데 군대에서 봤던 뱀 중에서 가장 컸던 애랑 비교했을 때 걔가 두께는 더 얇았는데 길이는 더 긴 거야. 내가 군대에서 어, 봤던 뱀보다. 어, 아, 그래가지고 내 순간 보자마자 피부 그냥 닭살 확 돋고 그냥 멈췄어, 얼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걔가 내려가고 나서 고민했거든. 이대로 돌아서 나도 내려가야 되나. 근데 내려가다가 이 뱀을 또 마주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얼어 있다가 잠깐 살짝 뒤로 가서 몇 분 기다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간 적이 있거든. 어, 그래서 그 뱀 만나면 무섭다. 그리고 내 그날부터 원래 핸드폰 안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핸드폰 등산을 갈 때 항상 그러니까 트레일러닝이든 등산이든 뭐든 할 때 항상 들고 나가고 심지어 한여름인데도 내 그때부터 장우산을 들고 다녔어. 야, 장우산은 진짜 좀 너무한데? 왜냐 야 진짜로 야 만나면 음, 씨,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우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원래 그냥 뛸 때 사실 어쨌든 내가 코스는 기억하니까 내가 어디에 음,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지 않았는데 이제 막 뛰면 뭐 표지판 보고 지금 내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걸 말로 할 수 있게 무슨 공원 무슨 뭐 삼거리 이런 거 있으면 메워놓고 진짜 그때부터였다. 자 근데 생각보다 뱀을 한 두세 번 만나는데 무섭긴 하다. 아, 근데 뱀은 나도 산 갔을 때 한번 어, 트레일러닝이 아니고 등산이었었는데 한번 어, 그날따라 뭔가 내가 좀 약간 헷가닥 했나 봐. 이렇게 뭐 어, 갑자기 좀 길을 잃은 거야. 음, 근데 그게 북한산이었었는데 계곡을 음, 따라 내려갔는데 바위가 점점 높아져. 막 내려가는 게. 갑자기 조금 식은땀이 나는 거야. 이게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는 아니고 서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녹지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조단당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이거 진짜 좀 괜찮나 생각이 들 음, 정도로. 근데 음, 그때 이후로 확실히 나도 핸드폰은 가져가는 편이고 그 음, 다음에 이게 트레일러닝이 됐건 간에 등산이 됐건 간에 진짜 약간 좀 뭔가 본인을 지킬 만한 수단 내지는 좀 약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나도 이때만큼은 진짜 핸드폰은 무조건 가져가거든. 로드러닝은 내가 진짜 귀찮을 때 핸드폰 안 가져갈 때가 좀 있어. 가끔 가다가 뭐 음, 배터리가 없거나 할 때 굳이 안 가져가거든. 근데 산은 확실히 가져가는 걸 너무 추천해. 진짜 이게 막 사람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거든. 하다못해 그리고 막 조난이나 막 어떤 동물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접질릴 수도 있고 사람이 어. 그래가지고 핸드폰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 진짜 딴 게 아니라. 야, 내가 방금 네 말 듣고 생각난 건데 음, 어쨌든 이게 약간 산이니까 당연히 좀 흙이 많잖아. 어, 그러니까 이 트레일러닝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단점인데 이게 좀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아. 넘어지는 게 로드러닝과는 다른 정말 크리티컬한 상처가 될 수 있지. 약간 로드러닝을 하다가 넘어지면 아프지만 쪽팔림이 같이 온다면 음. 트레일러닝은 넘어지는 순간 약간 주마등 같은 게 스쳐가. 진짜 순간적으로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아. 나도 근데 등산이나 트레일러닝 하다가 한 번씩 이게 막 특히 어, 내리막 가다가 좀 그 높이가 높은 바위에서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내가 발 걸릴 때가 있어. 가끔 가다가. 어, 그러면 진짜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시간이 정말 딱 느려진다? 정말 이렇게 막 로드러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약간 그 위기감. 정말 나 이제 죽나?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어, 진짜. 네. 아, 내가 그래서 물론 너도 아마 한번 봤을 것 같은데 나 약간 좀 무릎 보호할 겸 내려갈 때는 뒤로 뛰거든. 음, 근데 뒤로 딱 뛰었는데 뒤로 뛰다가 갑자기 뒤 딱 밟았는데 갑자기 그때가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흙이 약했었나 봐. 갑자기 어, 흙이 퍽 파이면서 갑자기 무슨
실제 높이는 절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지만 몇십 센치 안 어, 됐지만 뒤 보고 뛰니까 순간 그 느낌이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 나면서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막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래서 한번 자빠졌는데 야, 아, 그래도 진짜. 음 다행히 살아서 너랑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 진짜. 아 시겁했다 진짜 그날. 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이 뭔가 그 예상치 못한 재난과 조우의 가능성,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떤 트레일러닝 자체의 어떤 코스로 인한 위험, 음 기상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밤에 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냥. 그치. 뱀이나 이런 동물 만날 가능성처럼 나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끔 청설모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좀 볼 때가 있어. 좀 예쁜 동물들. 나를 정설모, 고통 주, 족제비 이런 애들 가끔 보여.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름 이쁘고 귀엽고 재밌고 또 버섯 같은 거 보이는데 정말로 새빨간 버섯 이런 거 보이거든. 그런 거 보면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해. 그래서 사진도 중간에 한번 찍고 그래서 그런 재미는 좀 있긴 한 것 같다. 다만 리스크가 있지. 그 등산하시는 아저씨들은 좀 그런 거 잘 알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막 채집도 하고 드시기도 하는데, 아, 이게 정말 잘 알면은 보약이지만 모르면은 일단 건들지 않는 걸로. 진짜 버섯은 전문가들도 잘 구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야 너는 응. 뭐지? 나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로 막 그렇게 막 들고 다니고 이런 거 귀찮아하는데 너는 어, 그래도 좀 장비 같은 거 어느 정도 좀 신경 쓰긴 하잖아. 나는 좀 신경 쓰는 편이지요. 그치? 네가 나한테 막 그 뭐 벨트도 아니지 뭐였지 그거? 뭐 러닝벨트 같은 사줬었는데 것들? 아 맞아 러닝벨트도 사주고 그래서 기억에 어, 남는데 너는 그러면은 좀 트레일 러닝이든 뭐 러닝이든 할 때 좀 신경 쓰는 것들이 있냐 좀? 나는 일단 너한테도 계속해서 내가 트레일러닝을 사라고 너한테 닥달했잖아. 계속해서 너도 필요성을 느꼈지만은 신발은 사야 된다, 신발은 사야 된다 이 말했잖아. 그치 근데 그치. 나도 원래 신발을 사게 된 계기가, 원래 신발 신경 안 썼거든. 나도 이렇게 어, 전역한 다음에 그냥 군화를 신었어,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음, 북한산을 갔는데 그 위가 화강암지대야. 음, 근데 내가 그 군화가 좀 그 창이 달아 있었나 봐. 근데 어, 내가 화강암지대가 좀 미끄러워가지고 구를 뻔했어. 음,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가 제 신발이 조금 음, 교체도 해줄 필요도 있고 약간 조금 접지력이 좋은 걸 사야겠다라고 좀 뭔가 반성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신발을 샀거든. 근데 음, 등산화가 됐건 트레일 러닝화가 됐건 로드 러닝화가 됐건 알겠지만 사실 신었을 때 바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는 없다. 막 느껴지는 체감이 엄청 크진 않아. 좀 좋다 어, 정도 느껴지지만, 하지만은 써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게 역체감은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 아, 그래서 동의한다.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나는 초보자라고 해도 신발만큼은 일단 그래도 비싼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좀 그 목적에 맞는 신발을 사면 너무 좋겠다. 첫 번째로. 음, 그래서 신발,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관련된 액세서리,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체적인 좀 스포츠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어. 음, 그랬을 때 그냥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등산에서 개념이긴 한데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있어. 이게 약간 미군 같은 데서 좀 적용을 한 건데 그 음, 환경에 따라서 레벨을 나누는 거야. 막 조금씩 얇은 것들을 입어가지고 추운 거랑 더울 때 환경을 대비해가지고 뭐 예를 추우면은 더 덥고 더우면 벗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겹겹이 입는 그런 걸 시스템을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실 나는 등산을 원래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러닝이랑 이런 부분도 난 똑같이 적용을 하거든 그냥. 음. 음, 그래서 러닝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는 뭐 패딩, 바람막이, 바지, 이너 이 정도 신경 쓰는데 사실 겨울에도 알다시피 겨울에 뛰면 사실 금방 더워져. 그래서 그냥 패딩도 두꺼운 패딩 말고 경량 패딩이랑 바람막이 정도면 웬만해선 되거든. 음, 음. 그래서 이 정도 추천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막 소재를 조금 말을 하고 싶은 게, 음, 자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그냥 한자로 뭐라고 하는 그 영어로 울이라고 하는 소재가 어, 있고, 합성 소재는 막 우리 많이 들어보는 이제 폴리에스터, 나일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이런 애들이 있어. 음, 근데 이런 애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 왜냐하면은 일단 땀이 잘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음, 건조가 잘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런 합성 소재가 또 가격이 물론 이런 거 음, 자체를 좀 브랜드화 시킨 데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막 뭐 울 같은 거에 비하면은 막 또 엄청 비싸진 않거든. 음, 그래서 좀 면 같은 거, 진짜 면 같은 것만 제발 쓰지 말고 좀 합성 소재 어, 위주로 좀 쓰면 되지 않나. 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경험해보고 쓰는 걸 추천할게. 그 대표적으로 등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울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 아, 그래? 어. 근데 이제 막 보통 나는 로드러닝 할 때 양말 보면 대부분 다 합성 소재긴 했어. 어. 그래가지고 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딩과 관련된 거긴 한데 충전재 중에서 프리마로프트라고 있어. 어. 이것도 약간 좀 군용 목적으로 그 설계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덕다운, 구스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들 하잖아. 막 충전재로 구스다운 얼마큼 썼다 약간 이런 거. 아, 그치, 그치. 근데 덕다운 구스다운이 조금 더 가볍기는 한데 프리마로프트가 장점이 좀 관리가 쉬워. 아, 그래? 어. 덕다운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 깃털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뭐 비에 젖는다거나 아니면 세제로 씻거나 그러면은 그 기능들이 상실이 많이 돼. 근데 어. 프리마로프트는 합성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탁해도 돼 그냥. 어. 그래가지고 사실 구스다운 이런 애들은 조금 가성비가 좋진 않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만약에 내가 경량 패딩 좀 소재를 신경 써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스다운, 덕다운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고 그냥 프리마로프트 소재로 된 것들 조금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래서 합성 소재 위주로 사고 그냥 충전재 프리마로프트 같은 거 좀 사면은 그냥 중간은 간다. 그렇구만. 아, 경량 패딩이라. 야, 근데 나 뛸 때 그냥 반팔 같은 그냥 스포츠용 반팔에다가 그냥 롱 패딩 입고 뛰었는데. 그 진짜 내가 이래서 장비가 너 신경 안 쓰나. 롱 패딩은 조금 일단 동선이 꼬이잖아. 이게 발이 걸치지 않니 그 기장에? 아, 그래가지고 내 패딩은 그 위로도 열 수 있고 아래로도 열 수 있거든. 그래서 살짝 아래로 열어놔서 좀 다리 공간을 확보하긴 해. 거의 무슨 중세시대 기사야. 뭐 체인메일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그래. 근데 뭐 롱패딩도 나름의 사실 롱패딩 뭐 편하진 않은데 그래서 뛰다가 그냥 너 좀 더우면 그냥 허리에 묶고 롱패딩도 그냥 다시 뛰어. 야, 근데 너 쇼패딩 없어 그러면은? 쇼패딩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누구 줬나? 나 사실 그러니까 롱패딩이 나온 이후에 쇼패딩이라는 걸 입어본 적이 없어. 아니 진짜 내가 추천한 건 롱패딩 그 운동용으로 쓰면 금방 닳잖아. 롱패딩 그냥 일상용으로 쓰고 나중에 어차피 이제 좀 겨울 끝나니까 쇼패딩 그냥 좀 역시즌으로 그냥 하나 쟁여놔. 어차피 쓰잖아. 개인적으로 쇼패딩을 추천하나. 운동용으로만 써 그거는. 뭐하는 짓이야? 얼마나 무섭겠어. 같이 등산하고 있는 어떤 애 롱패딩 입고 달려 막. 그래도 사람들 좀 쳐다보는 것 같긴 하더라. 근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뛰었다. 역시 운동은 의지다. 그래, 의지지. 야, 근데 방금 나 네 말 듣고 한번 좀 찾아봤거든. 그 뭐였지? 프리마로프트? 그래. 프리마로프트 찾아봤는데, 그래. 약간 이거 미 육군이 뭐 오리털 취약성 때문에 의뢰해서 개발했다고 하네. 이거 좀 진짜 괜찮긴 한가 봐. 맞아. 이래가 좀 진짜 내가 사실은 관리하는 거 귀찮고 하면은 프리마로프트 너무 추천하는 게, 사실 패딩 같은 경우는 맨날 이렇게 클리닝 같은 거 맡기잖아. 그 비용도 비용인데 사실 클리닝도 좋지 않거든. 그것도 결국에 그 화학 소재 같은 걸로 화학 그 소재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런 용액 같은 거로 해서 하는 게 클리닝인데, 용액 같은 거 쓰는 건데 그런 거 써도 사실 기능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고어텍스라든가 구스다운 같은 경우도 전용 세제가 따로 있어. 근데 그런 걸로 계속 관리해 주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결국에 그 단열되는 원리가 공기층 때문에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층이 꺼질 수밖에 없어. 깃털이, 왜냐면 숨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짧아. 사실 구스다운 아무리 오래 가봤자 몇 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프리마로프트 사서 그냥 세탁기 넣고 돌리고 그냥 그런 거 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운동에 최적화된 거는 프리마로프트다. 그래서 사실 막 그 소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본인의 재봉이라든가 약간 이런 거가 좀 차이가 많이 커서, 구스다운은 잘못 사면은 진짜 그냥 털 금방 빠져서 좀 잘 알고 사야 되는 소재다 생각보다. 그래서 약간 본인이 조금 관리 같은 거 귀찮고 그냥 원툴로 가고 싶은 거면은 나는 프리마로프트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진짜 어디든 간에 쓸 수 있거든. 범용성은 프리마로프트가 훨씬 좋아. 우리 같은 이런 막 자연 소재 같은 것들은 잘못 쓰면은 약간 좀 관리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고어텍스도 사실 그 한 2년 정도 수명을 잡더라고 약간. 그래서 고어텍스도 좀 사실은 관리에 그렇게 용이한 소재는 아니어서 내가 고어텍스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소재를 알아보시고 사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구만. 소재, 아, 그래. 나 한번, 물론 난 정말로 내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것 같긴 하다. 소재 그냥 적당히 있는 거 입고 살았는데, 아, 그래. 나중에 한번, 이거는 내가 좀, 아, 아니야. 내일 신경을 쓸까? 내가 신경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다음에 만약 살 일 있으면 이건 그래서 한번 아까 말했던 체크해볼게요. 거는 프리마로프트. 충전재에 대한 얘기고, 음, 뭐 사실 덕다운, 구스다운, 뭐 프리마로프트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제 내가 뭐 합성 소재가 좋은지 아니면은 이제 자연 소재 같은 것들이 좀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샀으면 좋겠고, 장단점이 있어. 이게 막 진짜 내가 경량화가 중요한 사람이면은 구스다운 같은 거 가는 게 맞긴 하거든. 프리마로프트가 조금 더 무게가 나가긴 하는데, 음, 개인적으로 프리마로프트 경량 패딩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은 프리마로프트 경량 패딩이 하나도 안 무거워. 아, 근데 그래. 이제 이 진짜 그 칸에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 정말 등산을 좀 장박으로 가거 장박 내지는 좀 장기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 있지. 그런 분들은 몇 그램을 줄여야 되거든. 정말 그게 기동성에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람 수를 조금씩 줄이는 게 단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 어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 무기를 줄이려면은 구스다운이긴 하다. 하지만은 그게 사실 내가 패딩 하나 입는 정도로 할 거면은 그냥 프리마로프트가 훨씬 더 가성비 맞다, 진짜로. 어. 어줍잖은 약간 저가 구스다운 할 바에는 프리마로프트가 훨씬 나아, 진짜로. 구스다운 관리도 안 되고. 음, 그리고 패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충전 소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감을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 어떻게 재봉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패딩의 온전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건데 결국에 그러려면 구스다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 음, 음. 대표적으로 침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침낭 같은 것들 비싼 것들 다 구스다운이거든. 어, 근데 구스다운인데 그 경량화가 된데 내가 조금 뭐였지 겨울에 쓸 수 있는 침낭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그냥 가. 음. 그런 것처럼 무게와 성능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그래서 사실 내가 초보자 단계에서 그냥 적당히 쓸만하면서 적당한 성능을 뽑아낼 거다. 그냥 프리마로프트 가는 게 가장 정신건강에 이롭다. 내가 진짜 그 구스다운으로 얼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나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안 된다. 포기해라. 그렇구만. 막 그 구스다운인데 막 그 떨이하는 그런 스포츠 용품들이 있어. 근데 그 제대로 된 구스다운이 아닐 확률이 좀 커. 많이 커. 음, 정말 등산용품 같은 거 좀 제대로 된 것들은 할인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 할인해도 할인폭이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해외 아웃도어 몰 같은 거에서 좀 직구를 해보시든가. 근데 또 이게 또 음. 사실 200달러인가 넘어가면 또 이제 관부가세가 붙잖아. 아, 그치, 그치. 근데 아무래도 구스다운 패딩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관부가세가 붙을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어, 거의. 어, 이게 좀 딜레마야. 그래서 해외 쇼핑할 거 아니시면은 약간 조금 잘 비교하셔서 현명한 쇼핑 하시길 바라고요. 아, 오케이. 그래, 보신 분들도 그러면 좀 잘 비교하면 진짜 좋겠네. 그냥 근데 비교할 만한 사이트는 따로 있냐? 그런 거? 그게 해외 사이트 중에서 그냥 음, 아웃도어 관련된 거에서 레이라고 있거든. REI? REI? 내가 음, 오타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좀 다시 제가 자막으로 달아 놓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약간 좀 전반적인 브랜드 있고 이게 좀 레이라는 게 좀 커가지고 자체적인 브랜드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그런 데서도 가끔 할인하고 뭐 다른 여타 아웃도어 사이트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좀 약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사이트 참고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음, 그냥 아예 해당 브랜드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아, 어, 보니까 REI가 맞네, 레이. 이런 게 어, 있었구만. 근데 이제 좀, 걔네는 좀 이제 아웃도어 위주다 보니까 아마 러닝용은 조금 없을 거야. 그래서 뭐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웬만한 등산복들 괜찮은 것들은 사실 로드러닝에도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등산 장비가 더 비쌌으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로드러닝보다. 어, 어, 그치. 그래서 등산 장비로 사면 사실상 로드러닝 충분히 커버가 될 확률이 크다. 아, 그렇겠네. 야, 근데 어, 너 보니까 그때 아마 우리 같이 트레일러닝 했을 때도 너 약간 어, 양말 어. 같은 것도 좀 신경 썼던 것 같은데 양말도 좀 양말. 원실발 같은 거 있냐? 그러면 좀 장비 측면에서? 양말. 어, 양말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은 어허,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자연 소재로는 울양말 있고 합성 소재로서는 이제 막 폴리스터, 막 폴리아미드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음, 근데 음, 나는 등산 말고 음, 그 트레일 러닝이랑 로드 러닝으로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합성 소재 양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어허,
등산 양말은 뭐냐면은 기동성보다는 조금 이제 내가 더 발의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고 조금 어쨌든 간에 짐을 일 확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경량화됐다기보다는 좀 두께가 있고 약간 이런 것들 많이 신는 것 같거든. 어. 근데 트레일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말이 좀 취향이 갈려. 그러니까 좀 얇은 거 신으시는 분이 있고 두꺼운 거 신으시는 분이 있거든. 음. 근데 이거는 본인 신발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신발에 만약에 쿠션이 조금 있어? 어. 그러면 양말 얇게 가도 돼. 뭔 말인지 알겠다. 근데 내 신발이 만약 경량화돼 있고 쿠션이 많이 딱딱해. 그럼 좀 아무래도 양말에 쿠션이 있는 게 낫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양말도 똑같습니다. 그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나일론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양말들 최대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솔직히 막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양말들 보면은 면 섞여 있는 거 진짜 많아. 면이 막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하고 싶진 않고 기술에 따라서는 면도 좀 약간 쾌적하게 사용하는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좀 개발한 브랜드들이 있긴 한데 어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좋은지 아닌지는 상품 후기가 있거나 본인이 사용해 보지 않으면 몰라. 뭐 그 그치. 면이라는 게 일반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사실 면이 막 거의 한 자릿수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지양하는 편이고 그냥 합성 소재로 가면은 배신은 안 해 적어도. 이게 좀 만듦새가 안 좋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막뭐 건조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 양말은 무조건 합성 소재 가라 그냥. 가장 가성비로 조금 많이 가는 게 데카트론 양말 많이 신거든. 근데 데카트론? 이게 막 러닝 양말 근데 보면은 막 진짜 비싼 것들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양말들 한 쌍이 얼마냐면 4만 원이래. 그래? 되게 비싸네. 그러니까 좀 보통 이제 롱삭스긴 한데 뭐냐면 어. 이제 압박도 해주면서 근육 해줘서 좀 기장이 길긴 한데 그런 것들 막 4만 원 하거든. 근데 솔직히 나도 막 그 데일리로 한 5km 정도 뛰는 정도지 그냥 내가 막 20km씩 뛰진 않잖아. 그치. 물론 좀 많이 뛰면 내가 10km 정도까지 뛸 수는 있지만은 그게 막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막 최대한 빈도수를 자주 해서 뛰자도 주지 막 이게 막 내가 최대한 길게 뛰거나 아니면은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약간 좀 그런 선수용 양말 같은 것들은 굳이 안 사도 된다. 그 돈으로 차라리 신발 단계를 높여라. 양말 솔직히 하나로 계속 신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비싼 양말로 2개 사면은 양말로 8만 원이잖아. 그치. 그냥 만 원짜리 양말 사서 6만 원 차라리 그냥 신발에 보태. 그게 훨씬 더 이득일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확실히 나도 신발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일반 운동화 신다가 트레일 러닝화 한번 신으니까 확실히 그 약간 힘이 덜 들어가고 맞아. 피로감이 좀 줄고 약간 확실히 이제 이전에 운동화 신으면 역체감이 좀 크게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양말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는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하고 물론 다만 이제 내가 좀 대회를 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발목 같은 거 접질름 같은 걸 방지하려고 압박 양말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데카트론 양말들 진짜 많이 사는데 그 데카트론의 그 킴런이라는 시리즈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러닝용 양말로 나온 킴런 말고 막 데카트론 막 사이클용 양말 이런 거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사도 무관해. 대신에 이제 소재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성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 좀 확인 잘 해보시고 사는 걸 추천하고 이게 이미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그 킴런을 샀던 기준은 그 합성 소재의 함량이었거든. 근데 그 킴런이 단계별로 나와. 막 킴런 100, 킴런 500, 킴런 900 이런 식으로. 근데 킴런 100은 내가 보자마자 걸렀던 이유가 면이 58%야. 이거는 뭐 그냥 운동용 양말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걸렀고 내가 샀던 게 킴런 500, 킴런 900이거든. 두 개 차이가 뭐야? 설명을 해주자면은 좀 가장 큰 차이는 킴런 900이 되면은 발바닥에 좀 더 쿠션이 있어. 오케이. 이게 운동 양말 좀 잘 만든 것 특징이 뭐냐면은 발바닥 쪽에만 쿠션이 있고 위쪽은 얇아. 그러면은 위쪽은 땀 같은 게 빨리 증발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아래쪽은 쿠션을 좀 잡아주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뭐 킴런 900이 더 좋긴 했어 당연히. 근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게 킴런 500은 막 내가 한 7,000원대 샀던 것 같고 킴런 900은 만 원이 좀 넘거든. 킴런 900도 종류가 있는 게 이게
그냥 그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양말이 있고 발가락 양말 형식으로 되는 게 있어. 어. 근데 발가락 양말로 되어 있는 게 더 비싸고 발가락 양말을 신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게 땀? 단거리 말고 장거리 했을 때 물집이 생기는 걸 좀 방지를 잘해줘. 아. 아, 그래? 그래서 어. 이거는 그 등산 양말 같은 것도 이것도 등산 양말도 레이어링을 하거든. 뭐냐면은 정말로 막 그 발가락 양말을 얇은 거를 신고 위에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런 걸 많이 해. 어허. 근데 내가 느낀 거는 내가 막 10km 이내로 뛸 거다. 내지는 내가 막 물집이 잘 잡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발가락 양말 굳이? 음. 어. 좀, 좀 낭비긴 하다. 그래서 킴런 900도 발가락 양말로 가면 비싸지거든, 또? 어. 그래서 그냥 킴런 900에 그냥 일반 양말로 신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킴런 900의 일반. 그리고 오케이. 약간 조금, 장목, 단목 이런 거 있는데, 어. 그거는 약간 본인이 발 접지름이 있나 없나 약간 이런 거 좀 따져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산 것들은 발목을 잡아주는 건 아니었어. 단목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주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음. 킴런 500에서도 좀 나뉘는 게 그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 음. 근데 개인적으로 킴런 양말은 무조건 그냥 두꺼운 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얇은 게 진짜 얇거든. 어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어. 이제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두께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 킴런 500 두껍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이 두껍다라는 게 나이키 삭스 있거든. 그 운동 양말 나이키 양말 하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게 약간 좀 일반적으로 신는 건데 어. 그거 두께보다 그래도 좀 약간 체감상 얇아. 어허. 두꺼운 거조차도. 그래서 그냥 킴런 500 사실 거면은 킴런 500도 그냥 두꺼운 걸로 가셔라 무조건. 응. 음. 그리고 약간 소재들을 보면은 이제 엘라스틴이 들어가고 폴리아미드가 들어갔잖아. 어. 이 폴리아미드라는 소재 괜찮은 것 같아. 잘 마르고 뭐 지금 이미 그래도 나 한 1년 가까이 거의 신었거든. 어. 근데 막 부풀 생기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문제 없어. 어. 그럼 약간 어쨌든 사실 음. 양말은 많이 빨 수밖에 없는데 좀 많이 빨아도 음. 그래도 내구성 같은 거 좀 괜찮나 보네. 그래서 그냥 킴런 900이 발가락 음. 양말 아니고 10,000원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어. 그냥 킴런 900 정도 사서 그냥 진짜 저렴이로 가겠다라고 하면 킴런 500 정도 사서 그냥 한 3개 뭐 한 5개 사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돌리면 될 것 같아. 나는 제일 이게 나은 것 같다. 그냥 나는 어. 그렇구만. 이 이상으로 가려면은 결국에 내가 또 브랜드 없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 브랜딩이 좀 잘 안 되어 있고 좀 소규모고 그러니까 직접 막 그 브랜드 만들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또. 아, 그치. 다 해볼 수밖에 없지. 그냥 그런 시행착오 하는 비용 셈 치고 나는 그냥 데카트론 킴론이 그냥 가성비 제일 그냥 나은 것 같고 그냥 어. 아니면 데카트론 안에서 그냥 사이클 양말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막 폴리아미드 소재 같은 거 쓴 거 애들 그냥 어. 그런 애들 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가성비로 살 거면은 이런 라인들 제가 추천하고 이제 조금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좀 뭐 CEP라든가 뭐 몇 개 있거든 좀 비싼 애들. 그런 애들로 좀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막 퓨마 양말 이런 거 면 같은 거 섞인 거 해봤는데 면 사실 조금 섞여도 막 10km 이내 뛰는데 막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근데 이제 그냥 뭔가 이제 땀 마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인 편의성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본인 신발이 조금 이제 조금 딱딱하거나 아니면 쿠션이 없는 양말이다라고 없는 신발이다라고 하면은 킴런 900 그다음에 뭐 가성비로 가고 싶은데 뭐 쿠션 적당히 있다 발 안 아프다 이러면 킴런 500 가면 될 것 같아 그냥 추천합니다. 데카트론 양말 괜찮습니다. 그렇구만. 야, 그러면 양말 말고 너 또 다른 거 좀 신경 쓰고 있는 다른 장비들 같은 거 있냐? 이거는 일단 자료를 띄워드리면은 보면은 이 액세서리가 굉장히 항목이 많아 진짜로. 내가 지금 일단 임시적으로 분류를 한 거긴 한데 이게 막 일단 필수적이지 않은 걸 그냥 전부 다 액세서리 넣어버렸거든. 막 모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액세서리 넣어버렸는데 모자? 모자 좀 중요한가? 약간 없어도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 말고 햇빛 같은 것 때문에 아까 울트라링 뭐라 해야 되나 울트라 트레일 약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모자 많이 쓰기도 하거든. 아니면은 햇빛 때문에 쓰시는 분들 좀 많아. 그리고 이제 좀 느꼈던 거는 대표적으로 약간 좀 모자랑 연결지어서 말하면 선글라스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햇빛이 많을 때는 확실히 선글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안 끼실 거면은 뭐 모자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모자를 쓴다고 해서 아래에서부터 오는 반사광을 또 막으려면 선글라스를 쓰긴 하거든. 아, 그래서 그냥 모자만 쓰시는 분도 있고 선글라스만 쓰시는 분도 있고 둘 다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모자는 일단 넣어놓긴 했지만은 나는 쓰진 않는다. 있긴 한데 음. 모자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 나 등산할 때 써. 모자라. 아, 생각해볼까? 나도 모자는, 물론 나 모자를 따로 구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옷에 달려있는 모자 잠깐 추울 때 쓰는 정도? 맞아. 잠깐 나도 약간 쓰다가 속도를 낼 벗고. 때는 음, 그 바람막이 있는 모자 쓰고 그냥 어, 이게 저 모자를 쓸 때는 정글모 있잖아. 정글모. 어, 그런 걸 따로 써.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진짜 등산할 때 햇빛이 세거든 좀. 음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쓰지. 이제 내 취향이긴 한데 뭐 트레일러닝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 중에서 그냥 캡모자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음, 근데 나는 그냥 모자는 잘 안 쓴다. 그 헤드랜턴에 대한 건데 헤드랜턴도 뭐 많이 브랜드에서 많이 나온다. 그냥 막 사실은 헤드랜턴은 막 내가 막 전문적으로 막 대회를 나갈 거다 이런 거 아니면 사실 그냥 저가형으로 써도 되지 않나. 그냥 막 데카트론 이런 데서도 많이 팔거든. 어, 뭐 저가형으로 좀 검증된 거 사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사실은 헤드랜턴이 좀 뭐 USB 충전형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건전지형이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조금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쓰는 게 이제 마스크나 네거머 같은 거. 마스크? 그다음에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썼던 게 뭐냐면은 겨울에 뛰면은 코가 얼어. 그래서 이게 막 그래서 좀 써본 적이 있다. 네거머는 이제 조금 장거리로 정말로 뛰거나 해서 체온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솔직히 말해서 5km, 10km 뛰는데 체온이 유지가 안 된다? 상관없어, 솔직히. 집 들어갈 거잖아. 그치? 솔직히 상관없지. 개인적으로 네거머는 필요 없었는데 마스크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거 지금 이미지 보면 마스크가 내게 좀 네거머처럼 좀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야, 내 거는. 귀를 딱 걸쳐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땀 잘 마르는 소재여서 나쁘진 않았고 그다음에 귀마개 같은 경우에는 안 썼어. 생각보다 내가 귀가 많이 차가워서 샀는데 아씨 너무 추우면 그냥 그 바람막이 모자 쓰게 되더라고 나는. 그래, 근데 막 사실. 그런 거 싫다. 나는 막 그냥 뭔가 조금 헤어밴드 같은 것도 어차피 쓴다라고 했을 때는 헤어밴드 겸용해서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그걸 합쳐서. 그래. 그건 나쁘지 않을 수 귀마개 있겠다. 그 일반적인 귀마개 말고 이렇게 헤어밴드용으로 된 귀마개야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좀 나도 딴 거 필요했던 건 딴 게 아니라 땀이 좀 많이 날 때는 헤어밴드 쓰는 거 괜찮거든? 난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일체형 귀마개 나쁘지 않고 여기서 좀 내가 좀 많이 쓰는 게 장갑은 좀 진짜 필수. 장갑. 장갑은 로드러닝 할 때는 겨울에만 끼고 트레일러닝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항상 껴. 장갑. 난 장갑 같은 거, 물론 사실 손 많이 춥긴 해서 그거 쓰는 게 좋긴 한데, 약간 장갑 끼면은 운동할 때 간지러워가지고 그 끝에 부분이 피부랑 닿는다 해야 되나? 어쨌든 바퀴랑 장갑 끝부분이랑. 그래서 나는 장갑은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래, 장점이 있긴 하겠다. 근데 너는 주로 어떤 장갑 쓰냐, 그러면? 그냥 일반 장갑? 일반 장갑은 스포츠 장갑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사실 로드 장갑이랑 나는 등산용 장갑이 좀 다르긴 하거든. 그러니까 로드 장갑은 그냥 얇으면 돼. 그냥 얇고 약간 좀 적당히 약기모 들어가 있는 거 그냥. 근데 이제 등산 장갑은 뭐냐면은 무조건 그 손바닥 면이 조금 고무같이 좀 그 접지력이 있는 좀 약간 좀 저항이 있는 그런 소재로 돼 있어야 돼. 얇은데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너가 지금 트레일 하는 코스는 비교적 평평한 편이라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돌산 지형이라든가 북한산 같은 데도 와보면 좀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손을 짚어야 될 때가 많아. 그 다음에 약간 좀 로프라든가 이런 걸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장갑 같은 게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사실상 트레일 러닝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 지형 바이 지형이겠지만 생각보다 내 발로 걸을 때가 있다. 이어폰은 써봤는데 나는 그냥 조금 일체형으로 된 게 좋지 않나. 나도 일체형으로 된 거를 한번 빌려서 써봤는데 확실히 그게 조금 안정감이 있긴 했거든. 도구 너는 약간 이어폰을 쓰나? 나 사실 이어폰도 나 그냥 유선 이어폰 그냥 대충 끼고 뛰어서 별로 신경 안 쓰긴 하거든.
야, 근데 일체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음. 무선 이어폰 말고 좀 다른 게 있는 거야? 아, 무선 이어폰인데 어. 그 골전도 이어폰 같은 거 딱 보면은 그 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 일체형으로 이렇게 좀 뒤에 와이어처럼 되는 거 그냥. 뭔지 알겠다. 그거. 그 샥즈 같은 거, 샥즈2 오픈 뭐였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약간 딱 그런 라인들이 있는 것들인데 그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막 고정력 강한 거? 고정력도 강하고 그냥 왼쪽 오른쪽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되는 거 있잖아. 넥밴드처럼. 어. 그런 오케이, 애들로 오케이. 사는 게 음, 좋다. 이게 확실히 괜히 샥즈 쓰는 게 아니다. 샥즈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음,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쓰는 게 좋지 않나? 운동용으로 솔직히 내가 그 오픈용으로 귀에 거는 것도 써보고 인이어도 음, 써보고 다 해봤지만은 음. 그 커널형 인이어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은 결국에 약간 좀 땀 나고 혹은 건조하거나 그러면 떨어져 그냥 어허. 결국에 떨어져. 어. 그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이거는 좀 귀여울 것 같아. 나는 근데 밤에 뛰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됐건 아니면 본인이 뜨는 기호가 됐건 간에 이게 좀 날 밝을 때 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음, 그런 분은 확실히 느끼는 게 레일이 계속 밝은데 보다 보면 약간 좀 눈 진짜 아프거든.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글라스 필수일 것 같긴 한데 이건 선택이다. 어. 그 음, 다음에 워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할 말이 많긴 한데 이거는 필요는 없어. 필요는 없는데 음. 나의 목적에 따라서는 있으면 진짜 좋을 수 있다. 어. 러닝 베스트는 러닝 조끼인데 이거는 트레일 러닝용 이게 사실상 로드러닝 하면서 나 러닝 베스트 쓰시는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 사실상. 어. 그치. 굳이 많은 장비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러닝 베스트를 쓰는 이유는 이제 조금 진짜 좀 장거리로 좀 이제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은 경량 가방 같은 경우 끼는 경우도 있거든. 어, 막 한 10에서 20리터 사이? 음, 근데 그걸 그냥 러닝 베스트로 퉁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내가 장거리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통 같은 경우에는 너한테 선물을 했던 것처럼 그냥 이제 그 TPU 소재로 되어 있는 TPU라는 게 이제 열 가소성 폴리우레탄인데 그냥 만지면은 그냥 흐물흐물한 그런 약간 좀 고무 재질의 약간 좀 그런 건데요. 좀 그냥 그런 걸로 수통 많이 만들거든. 어. 그래서 이렇게 좀 깨물면은 그 나오는 그런 수통 종류. 그래. 어쨌든 이런 내가 종류. 직접 그냥 입에 댄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흡입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애들 확실히 괜찮아. 쓰기 음, 편하고 그다음에 내가 넣는 만큼 그 물병의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면은 이제 그 러닝 베스트에 들어 좌우로 하나씩 넣거든 이거. 음, 근데 개인적으로 그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250 약간 이러는데 그냥 내가 그냥 러닝 베스트 아니라 러닝 벨트 쓴다라고 하면 500ml짜리 하나 사는 게 조금 가성비가 좋지 않나. 250짜리 아, 사기보다는. 왜냐면은 음, 내가 뭐 경우에 따라서 좀 고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500ml짜리 산 다음에 그냥 물을 조금 채우면 돼. 그럼 면적이 작아 그냥. 그래, 그래. 그거 어차피 되게 약간 비닐에 넣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냥 250짜리 500짜리 따로 사는 것보다 그냥 500 하나로 퉁치는 게 조금 효율성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음, 그다음에 뭐 등산 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레일 러닝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트폴 접이식이랑 그다음에 어, 이제 그냥 일자형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트레일 러닝 약간 좀 트렌드는 당연히 제트폴 접이식이어서 좀 경량화 시킨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음, 이제 이건 사실은 뭐 브랜드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사실은 본인의 신장에 맞춰서 어, 사실 사야 된다고 들었거든. 이게 막 트레일 러닝 할 때 좀 뭔가 짚는 방식이라든가 등산할 때 짚는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본인 음, 신장에 따라서도 이게 맞춰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사용을 하실 거면 좀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사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음,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음, 있으시면은 조금 이제 트레일 러닝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블랙 다이아몬드랑 레키 제품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아, 본인 신체에 잘 맞는 스틱을 선택을 해서 하면 좋지 음,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했던 너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무릎 보호대 같은 음. 것들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정도를 가장 많이 쓰지 일반적으로. 그래, 어. 딱 그 정도만 있어도 사실 하는데 크게 음. 지장은 없거든. 나도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트레일러닝 할 때 써보진 않았는데 등산할 때는 무릎 보호대 쓰거든. 아, 음, 무릎 보호대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 로드러닝엔 필요 없고 당연히 이제 트레일러닝이나 이제 트레일러닝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막 사실 기록 단축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음, 이렇게 좀 압착이 잘 되는 거는
가볍고 이런 애는 확률적으로 당연히 좀 더 고정력이 약한 확률이 크고 좀 두꺼운 애들은 아무래도 좀 걸리적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액세서리 일반적인 액세서리는 한 이 정도인 것 같고 뭐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필수적이진 않은 것 같다. 어. 음. 그 내가 여기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하면은 나는 러닝벨트 정도? 러닝벨트나 장갑 정도가 내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지. 사실 나머지는 쓸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다. 음. 자네는 혹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쓰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나는 만약에 겨울이라면 그냥 나 네모모도 그냥 쓰다가 약간 말 것 같고 중간에 벗을 것 같고 왜냐면 생각보다 맞아, 맞아. 웬만큼 추워도 뛰다 보면 더워서 그러니까 맞아, 맞아. 초반에는 좀 이런 음. 방한용품 처음에 끼고 쓰다가 나중엔 다 그냥 벗게 돼서 나도 따로 뭘 쓰진 않는데 만약에 여기서 쓰면은 좀 코스에 따라서 등산 스틱 정도 아니면 코스에 따라서 방금 네가 말했던 뭐 장갑 정도는 쓸 수도 있는데 음. 내가 다니는 코스에서는 사실 다 필요 없어가지고 러닝벨트 어떻습니까? 러닝벨트. 러닝벨트 야, 겨울에는 솔직히 필요 없고 뛰면은 왕복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오거든 만약에 뛰게 어. 된다면 한 2시간이면 사실 물도 좀 참겠더라고 이게 나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러닝벨트를 물통을 넣고 다니진 않고 핸드폰 넣고 다녀, 그냥. 근데 사실 어쨌든 여름 어. 가을 그래 여름 정도면 사실 러닝벨트 괜찮지 여름에는 러닝벨트 같은 거 좀 있으면 좋긴 한 것 같아 왜냐면 불편하긴 하거든 그 핸드폰 들고 뛰려면 일단 그러면은 대충 분류는 이런 것 같고, 조금, 아까 양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세서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서 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 많이. 그래서 음, 러닝벨트를 이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음, 내가 러닝벨트를 조금 이제 걸쳐간 과정은 뭐냐면은, 처음엔 어, 주머니. 주머니, 처음엔 주머니 넣고 떴어. 어, 근데 나, 그러다가 어, 뭔가 조금 무게중심이 안 맞고, 여름에는 이게 주머니가 조금 옷이 얇아지는데 너무 걸리적거렸어. 어허, 그래서 이미지 보는 것처럼 막 힙색, 약간 웨이스트백, 약간 이런 걸 처음에 썼거든? 어, 솔직히 이걸로 나 한 3년 잘 썼어, 그냥. 어허,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막, 러닝 같은 게, 러닝 용품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 음, 근데, 러닝 벨트 쓰는 거 보니까, 훨씬 더 가볍고 좋아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알리에서 좀 베이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 너한테도 맨 처음에 줬던 거 있잖아. 그치. 저거 나도 좀 썼었지, 저거는 그래도, 썼는데, 좋았어. 나는 확실히 웨이스트백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범용성이 좋다. 음,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이제 그냥 이제 베이크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오니지에서 나온 이제 러닝 벨트를 썼는데, 음, 나쁘지 않았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진 않아도 됐을 것 같아. 근데 좀 선택인 것 같은 게 벨크로 방식의 장점은 어 아무래도 이제 벨크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은 있는 것 같거든. 난 좀 더 딱딱해서. 어허, 대신에 이제 막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압력 정도라든가 그 어떤 사람의 체형 상관없이 좀 본인에 맞게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래. 그리고 저게 어 좀 탈부착이, 그러니까 어쨌든 입고 벗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 저게 더.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냥 러닝벨트도 바지 입듯이 바로 슉 하면은 금방 되긴 돼. 그래가지고 나는 뭐 그냥 편의성은 뭐 또이또이한데, 어,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 내 몸에 만약에 딱 맞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3번 갈 것 같은데, 음, 내가 뭔가 조금 그때그때 쪼이는 정도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혹은 내가 뭐 이너를 두께 입는다 이럴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뭐 좀 범용성을 생각했을 땐 베이크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걸 갈 필요가 없다. 정말로 그냥 알리에서 파는 거 정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음,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음, 러닝 벨트를 가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편할 것 같은 거는 바지에 그 러닝 벨트 기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 음, 그 중간 혹은 뒷면에 이렇게 수납 주머니가 있는 바지들이 있거든, 러닝용 바지가. 음,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 그렇구만. 근데 이미 난 장비가 너무 많고 바지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음, 사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알았다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러닝 벨트 같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바지를 사지 않았을까 싶어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렇구만. 내가 운동복을 좀 범용적으로 쓸 거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뭐 2번이나 3번 베이크로 방식이나 아니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러닝벨트를 사용할 것 같다.
그렇구만. 나는 한 100%? 100%가 조금 더 뭔가 편한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 의외네. 난 그래도 더 편할 거라고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딴 것보다 그냥 음, 음, 좀, 그러니까 결국 입는 느낌으로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음, 그때그때 내 옷에 따라서 감도를 조정한다는 거? 음, 그것 때문에 한 2번 정도 쓸 것 같고. 맞아. 나는 음, 그것 때문에 2번인 것 같아. 의외구만. 음, 그러면은 신발 좀 넘어가서 얘기해보면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막 이게 조금 이게 로드 개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안정화, 제어와 쿠션화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한데 음,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굉장히 조금 입문자 느낌으로 말하자면은 음, 어 사실 나는 그 좀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쿠션인 것 같거든 그냥. 음. 아, 오케이. 근데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쿠션도 종류가 있는 게 그냥 부드러운 쿠션 느낌이 있고 음, 조금 반발력이 있는 쿠션이 있고 어, 그다음에 좀 이제 경량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딱딱한 애가 있어 그냥. 음, 뭐 크게 색인 것 같아 내가 쿠션을 느꼈을 때는. 어, 근데 이제 뭐 반발력이 있던 애들은 얼핏 짚으면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 뛰면은 튕겨. 그래서 얘는 쿠션이 없는 게 아니라 쿠션이 있는데 쿠션이 조금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 그래서 막 부드럽진 않아. 그런 느낌인 거고 경량화는 음, 그냥 쿠션 자체가 별로 좀 적어 그냥. 음, 그래서 약간 좀 정말로 신발 소재도 굉장히 좀 가벼운 것들도 좀 많이 되어 있고 음, 좀 아무래도 발의 피로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경량화가 하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내 근육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이거든. 어, 그래서 약간 좀 쿠션의 기능을 조금 덜 받는 대신에 이제 본인이 좀 퍼포먼스가 좋다 내지는 좀 내가 최대한 경량화 시켜서 기록을 단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경량화를 가시더라고. 이게 약간 이 느낌은 근데 사실 난 일반인들 솔직히 경량화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어허. 경량하면 솔직히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음. 그치.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게 좀 경량화 대체로 나온 게 그 노르다라는 제품이 다이니마라는 소재 써가지고 이제 막 경량화 하고 했는데 문제는 또 그런 거 비싸잖아. 막 30만 원 중반대 이런데 음, 그냥 내가 입문자 과정이면은 경량화는 사지 않는다. 야, 내가 막 기록 단축을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고 애당초 기록도 잘 안 나올 거야. 어, 다그야, 그러면은 음, 내 신발이 어, 그 아식스 트라부코 맥스 3거든? 어, 내 트레일 러닝화가. 음, 그게 그러면은 분명히 딱 사실 뭐 일상에서 신거나 아니면은 산에서 음. 신었을 때도 약간 푹신한 느낌은 없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뛰면 어쨌든 등산 같은 거 경사진데 가면은 확실히 좀 뭔가 힘을 받쳐주는 느낌이 있거든. 좀 탁탁 음. 할 수 있게. 그럼 그거는 그냥 반발력이 강해서 그런 건가? 반발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 내가 네 신발을 신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고 사실 그 네 신발에 대한 설명을 내가 그 직원한테 들어본 적은 없거든. 음, 개인적으로 나 트레일 하려고 이제 그 샵 전문점에 있는 그 직원한테 들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 후지 스피드인가? 어쨌든 간에 어, 아직 다른 모델 추천받았었어. 근데 어쨌든 음, 간에 너의 신발을 내가 딱 봤을 때 느낀 거는 음, 기본적으로 쿠션 두께가 좀 있거든. 어, 그 절대로 경량화는 아니고 음, 어느 정도 반발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음, 음. 꼭 뭐 카본 플레이트라든가 이렇게 좀 뭔가 안에 막 철심 같은 게 들어갔다고 막 그 쿠션 튕김이 있는 게 아니라 음, 그 고무가 얼마나 압축이 돼 있나 약간 이런 거에도 약간 좀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 그냥. 어허, 가벼운데 쿠션 두꺼운 애들은 그만큼 이제 고밀조밀하지 않은 거지. 근데 이제 좀 비교해서 말해주자면은 굳이 말하자면은 쿠션 먼빵인 게 내 거 본디 8. 어허, 내 거 본디 8 와이드 모델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거는 그냥 딱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딱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거든. 음, 근데 일단 트레일용은 아니고 로드용인데 내가 느끼는 거는 쿠션이 만빵인 애는 솔직히 트레일용으로건 아니면 로드용으로건 개인적으로 불호다. 어. 이런 거는 차라리 워킹용에 좀 더 적합하다, 차라리. 음, 음. 왜냐면은 뛰는 거는 힘을 줘서 딱 밀어내잖아. 그치, 그때 서포트 되는 느낌이 좀 적어. 굳이 비교하자면 내가 아식스의 노바블러스트 모델을 사용했었거든. 어, 근데 얘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바로 신자마자 본디처럼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데 그 음, 밀어냈을 때 튕기는 게 좀 더 강해. 음, 굳이 말하자면 좀 더 강한 강성을 지닌 스프링의 느낌이야. 음, 그래서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노바블라스트 같이 좀 더 반발력 있는 애들이 사실 음, 뭔가 조금 뛰는 거의 목적에는 좀 더 좋지 않나. 음, 음, 대신에 쿠션만 있는 게 장점이 하나 뭐냐면은 내가 어, 좀 전날에 과하게 뛰었어. 그래서 이미 좀 약간 무릎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좀 근육통이 살짝 있어. 어, 그럴 때는 쿠션이 좀 가득한 애들이 좋은 게 애당초 약간 좀 그 회복용이란 말 많이 쓰거든. 아하, 쿠션 많은 애들이. 그래서 그럴 때 딱 본디를 신으면은 좀 조금 통증이 적긴 한데 어, 뭔가 신나게 뛰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안 든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디보다 좀 더 반발력 있는 애들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애들 위주로 신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경량 좀 그나마 내 거 중에서 경량이 좀 가까운 게 그 푸마 모델 있거든. 음,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모델인데 얘는 딴 게 아니라 그립이 진짜 푸마의 메가 그립이랬나? 아 메가 그립인지 그립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푸마께 좀 내구성이 좋아. 어, 경량인데도 굉장히 좀 단단하고 그런데 단점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량화 치고 내구성도 높은 편이어서 얘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이게 딱 그 노바블라스트처럼 약간 쫙 밀어주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어, 그럴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생겼어, 약간 느낌이. 온전히 뭔가 나의 피지컬로 밀어내야 어, 된다. 대신에 가볍다, 시원하고. 어, 아, 그래. 확실히 내 거 트레일 러닝화가 어쨌든 음, 트레일 러닝이니까 애초에 조금 거친 환경을 감안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신발이 좀 덥더라고. 확실히 좀 신고 있으면. 음. 근데 트레일러닝화도 좀 약간 경우긴 한데 개인적으로 트레일러닝화 내 거 뉴발란스 이에로란 모델인데 음, 이것도 이미지 보면 알겠지만은 트레일러닝화는 약간 앞에 가드가 코 부분에 가드가 있어. 어허, 근데 너 것도 그렇지만은 그 앞에 더 떼어져 있잖아. 어, 이게 무조건 있어야 좋은 게 이게 막 돌 같은 걸 찍을 확률이 높거든. 어,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발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 로드러닝을 신고 산을 뛰면 생각보다 신발이 빨리 망가져. 아, 그거 어쩔 수 없는, 맞아.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진짜 신발 너무 투자하기 싫고 그냥 하나로 어, 그냥 다 커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트레일 러닝화 가는 게 어. 맞는 것 같아. 어, 선택권이 없어. 로드러닝으로 되겠지. 근데 로드러닝으로 그 트레일 러닝 한다? 등산한다? 신발 아작나기 진짜 좋아. 딴 게 아니라 그 창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어. 옆구리가 막 터지고 막 보풀 생기고 이래 막. 어, 그래, 또 긁힐 일도 많고 해서. 이건 정말 경험이기 때문에 진짜 차라리 그럴 거면 트레일 러닝 하나로 해라. 솔직히 내가 기록 세울 거 아닌데 음, 트레일 러닝화 신고 로드 해도 전혀 문제 없거든. 음, 대신에 좀 네가 말한 것처럼 앞에 가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재가 단단하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음, 그 환기가 잘 안 되지 발이. 그러니까 어, 덥고 좀 더. 근데 그 뉴발란스 이해로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쾌적한 신발은 아니야. 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거 사려고 했던 모델이 아니었고 그냥 그나마 발볼 있는 거 중에서 그 당시에 오프라인에 재고가 있던 게 얘여서 산 거일 뿐이지 어, 딱히 얘를 추천하지 않아. 어.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화는 이제 뭐 발볼 넓으면 알트라라든가 뭐 대안이 진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 샵 같은 데 가서 조금 더 재보는 게 훨씬 나는 좋을 것 같아. 음, 그렇구만. 신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약간 너는 약간 신으면서 뭔가 또 느꼈던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어? 내가 트레일 러닝화를 어쨌든 신으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내가 음, 장비를 기본적으로 신경을 안 쓰지만, 음, 아, 그래도 신발에는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사실 그때 느꼈고, 왜냐면 음, 정말로 뭐 속도 측면도 당연히 다른데, 어쨌든 뭔가 좀 무릎에 느껴지는 부하, 허벅지에 느껴지는 부하,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나. 예를 들면, 그 음, 전에는 뛸 때 올라갈 때 약간 정강이도 좀 느낌이 왔다면, 어허, 이제는 확실하게 허벅지에만 느낌이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명히 딱 음, 운동이 정확하게 딱 어느 부위에 되는지가 조금 더 잘 느껴지고, 그것이 조금 더 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느껴지고, 속도도 달라. 음, 어,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안정감, 나도 딴 게 아니라 안정감이 확실히 좀 다르다. 어, 이게 그래서, 나도 좀 등산에서 느끼는 거는 그 음, 군화 신었을 때랑 어, 군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군화 좋습니다, 대한민국. 그 고어텍스 좋은데 그래도 약간 좀 전문 등산 하나 신었을 때 느낌 확실히 달랐고 트레일 러닝화 신었을 때는 그에 맞게 목적에 따라서 느낌이 달랐고 음, 로드 러닝화 신었을 때는 로드 러닝화에 맞게 확실히 좀 달랐다. 음.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로드러닝보다 신발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트레일 러닝 하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치? 왜냐면은 로드러닝은 사실은 그러니까 뛴다는 사실 말이 로드러닝이지 그냥 길거리 달리기야. 음흠. 말 그대로 길을 달린다는 거잖아 그냥. 근데 음. 트레일 러닝은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나는 조금 이제 막 등산하러 뛰시더라도 약간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는 조금 뭔가 발을 보호하거나 관절을 조금 더 충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신발을 반드시 좀 신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어쨌든 간에 모든 장비 중에서 나는 무조건 1순위로 신발 추천, 나는 절대적으로. 야, 너는 근데 어. 그때 같이 뛸 때 보면은 응. 그 잠깐 나보고 먼저 뛰라고 한 다음에 네 핸드폰으로 막 뭐 키고 있었잖아. 그럼 무슨 어플 킨 거냐? 이게 국내 앱 중에서 런데이라고 있는데 어. 일단 홍보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썼던 것들 솔직하게. 근데 원래 내가 나이키 런클럽이란 걸 썼었는데 어.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딱 나이키에서 만든 거거든. 근데 이게 편의성이 나빴다기보다는 괜찮았는데 내게 이게 쓰던 게 기록이 날아갔어. 그냥 계정이 날아가가지고 아, 나이키가 뭔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런데이로 옮겼고, 런데이는 아직까지는 잘 쓰고 있다. 그다음에 뭐 런데이의 좀 장점은 막 편의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어쨌든 간에 좀 더 한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사용이 쉽다 그냥. 아, 그냥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것도 좀 있고. 약간 UI UX가 쉽다. UX라기보다는 그냥 언어 자체에 대한 그냥 그런 거. 그 나이키 런클럽이란 게 굳이 막 영어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런데이가 조금 더 뭔가 트렌드, 그 국내의 트렌드 자체는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딱히 갈아탈 이유가 없어서 아직까지 쓰고 있다. 그냥 그 정도? 아,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괜찮아서 쓰고 있는. 그게 큰 약점이 없다. 야, 그러면은 어쨌든 음. 나이키 런클럽이랑 런데이 자체가 주는 기초 기능은 당연히 거의 같을 건데 약간 세세하게 보면 약간 다른 거 있어?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해 그냥?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 나이키 런클럽은 내 쓴 지가 조금 몇 년 전이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그 클럽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런데이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 크루라는 기능이 있거든? 그 이미지 보면은 막 그 하단 내비게이션법 보면은 그 크루가 아예 따로 있어. 근데 나는 크루 기능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 이용자에 대한 크루 목록들을 조금 더 보는 게 조금 더 런데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뭔가 조금 런데이 자체에서 좀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를 할 때가 있는데, 나이키는 당연히 나이키다 보니까 본인들 거밖에 홍보 안 하잖아. 그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뭐 이벤트적인 거 만약에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런데이가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제약이 없으니까. 야, 근데 나는 거의 트레일 러닝만 하다 보니까 러닝 크루들 만나본 적 없는데 넌 뛰다 보면 러닝 크루들 좀 보냐? 뛰다 보면은 이렇게 뭉쳐서 뛰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러닝이 막 유행하기 전부터 뛰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막 난 내 템포에 맞춰서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크루를 개인적으로 따로 하지는 않아. 근데 요즘 많이 하긴 하지. 확실히 좀 체감은 돼. 그래, 요즘 진짜 많이 한다고 하긴 하더라. 그치, 아무래도 이게 트레일 러닝 동호회보다는 그 러닝 동호회가 훨씬 기본적으로 접근성도 그렇고 쉽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은 로드러닝이 좋을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러닝 앱 쓸 거면은 뭐 나이키 런클럽, 런데이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국내 거는 내가 런데이 말고 딴 것도 써봤는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UI가 불편했어. 그래서 그나마 런데이가 조금 잘 돼 있는 편이고, 약간 나이키 런클럽과의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좀 GPS 판정이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5km, 내가 똑같이 뛰는 코스로 달렸는데 살짝 거리가 다른 것 같은 거야. 아, 그래? 약간 어떤 게 더 길게 나오냐? 나이키 런클럽이 좀 더 좋게 판정해줘. 내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서 똑같이 뛰었는데 런데이는 뭔가 좀 평가가 바뀌었어. 내가 처음에 내가 못 뛰었나 이랬는데, 이게 뭔가 사실 GPS 자체는 똑같을 거야. 받아서 쓰는 건데. 근데 이게 내가 이번에 막 다른 것도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그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처리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노하우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분명히 뭔가 나이키랑 런데이가 조금 판정하는 게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나이키 런클럽을 내가 쓴 지가 몇 년이 돼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한 3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확실히 좀 판정이 달랐다.
그렇구만. 어.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솔직히 러닝 앱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자체 디바이스 앱을 쓰는 게 정확도에서는 훨씬 더 나을 거다.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 쓰는 게. 약간 뭐 삼성 헬스 대표적으로 같은 이제 건가? 맞아. 삼성 헬스라든가 아니면 애플 피트니스. 그다음에 이제 뭐 가민이라는 그 스포츠워치 브랜드가 있거든. 근데 이제 가민, 가민이 여러 운동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러닝에서는 좀 가민이 유명하다 보니까 음. 가민 자체에서 커넥트라고 내는 앱이 있어. 근데 나도 그 커넥트를 봤는데 이제 막 그 후기들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가민 자체가 조금 더 GPS가 정확하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유저들은 이제 조금 아이 뭔 차이냐 그렇게 큰 체감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워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디바이스 앱 사용하는 걸 무조건 추천하고 근데 내가 이제 뭐 갤럭시 워치가 됐건 애플워치가 됐건 혹은 이제 가민 워치가 됐건 간에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도움 받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구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 디바이스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토어에 있는 앱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냥 본인 동기부여에도 도움되고 뭐 이런 거 친구들이랑 공유할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치. 맞아. 그래서 그냥 러닝 앱 쓰는 게 사실 막 그냥 좀 추상적으로라도 나의 기록이라든가 내가 어떤 템포로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보면 알겠지만 별의별 거 다 나와. 내가 순간 템포가 어떤지 내가 고저차에서 높을 때도 얼만큼 뛰었고 낮을 때도 얼만큼 뛰었고 이런 거 다 보이거든. 기본적으로 앱에서. 그래서 러닝 앱 나쁘지 않고 쓰고 다니다가 이제 내가 이제 디바이스가 있다 내지는 조금 더 기록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기록 단축 같은 거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좀 더 군더더기 없이 사용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민 커넥트 괜찮은 것 같아 진짜로. 가민, 사실 내가 원래 이런 기기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민은 좀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 왜냐면 주가가 거의 한 5년 동안 200% 가까이 올랐고 많이 올랐네. 그리고 사실 올해 주가가 되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S&P 500 막 안 좋았거든. 막 지금 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조정장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한데도 지금 올해 4% 그래도 4.5% 오르면서 버텨줘가지고 아는데 이 가민 좀 그래도 시장에서 괜찮게 보냐? 그러니까 가민이라는 워치가 확실히 러너들을 포함해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계 브랜드야? 그런 거 같고 확실히 나도 좀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내가 UIUX를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가민이 확실히 선발주자가 맞아. 그러니까 선발주자라는 게 맞던 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삼성 S나 애플 피트니스 정도만으로도 그 본인의 신체 정보라든가 뛰는 거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거든. 근데 가민 커넥트 같은 거는 이제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캘린더 기능으로 이렇게 뭔가 좀 짜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페이스 같은 것들을 보기가 쉬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일반 앱과 디바이스 앱을 사용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은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시계에 실시간으로 내가 뛰고 있는 속도, 그 다음에 나의 페이스, 심박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앱을 쓰면 그냥 앱만 쓰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사운드만 나고 내가 실시간 핸드폰을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물론 그걸 손목에 차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거면 시계 쓰고 그냥 이제 내가 넣어놓고 그냥 소리만 듣는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뭐 500m나 1km 달리면 그냥 1km 얼만큼의 템포로 뛰고 있으면 약간 이 정도로만 안내가 되는데 시계 같은 거를 쓰면은 내가 실시간으로 얼만큼 뛰었는지 그 다음에 나의 심박수가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심박수 같은 거 보는 거랑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뛰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게 기록 단축에 진짜 유리하거든. 진짜 유리하거든. 이게 써본 사람은 아는 게 그걸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진짜 커. 본인의 체력 안배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수치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 진짜로. 이건 써본 사람만 알아. 나는 그냥 네가 순간 그 말 했을 때 내가 옛날에 뛸 때 페이스 조절 어떻게 했나 생각해 봤더니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대충 심지어 듣는 음악도 거의 똑같았거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음악 틀고 이만큼 뛰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평소보다 빨리 왔다 안 빨리 왔다 약간 이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치 약간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치. 그리고 그런 거에도 치명적인 문제는 너가 맨날 똑같은 코스를 뛰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 그치. 어. 그리고 약간 조금 너의 신체 상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너가 오늘 힘들어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순 없지 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못하지. 너가 똑같은 템포로 뛰고 있는데 내 심박수가 오늘따라 높아. 음흠. 그럼 뭔가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 같은 거를 단축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굉장히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음흠. 만약에 내가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 나도 처음에는 원래 건강 목적으로 뛰고 그냥 좀 살 좀 빼고 그냥 좀 건강해져야지 하고 뛴 건데 이게 쓰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좀 생겨. 왜냐면은 이런 앱들에도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뛴 게 일기처럼 작성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막 이런 것들 막 그냥 자체적인 거 있어. 막 나이키도 있고 런던도 있고 다 있어. 그냥 모든 러닝 앱에 대부분 다 있는데 너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뛰었고 이런 거 보여준단 말이야. 어허. 그런 거에 대한 막 하다 보면은 막 뭔가 업적에 대한 욕구 있잖아. 막 그런 것도 생기고 내가 이번에 요거 한 17분 찍어봤는데 이번에 한 25분까지 뛰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나의 최고점은 어딘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뛰다 보면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 물론 요즘에 나는 내려놨지만은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다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쯤 한번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솔직히 그냥 나 기록 같은 거 전혀 상관없고 그냥 뛰기만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러닝앱만 써. 디바이스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또 가미너치로 넘어가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뭐 애플도 막 울트라냐 스포츠냐 뭐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가 이틀 갈 거 가미너치가 일주일 간대 배터리가. 확실히 괜찮게 하네. 그래서 일단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기본적으로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받는 정보라든가 쓰는 기능이 많잖아. 당연히 전력 소모가 높을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민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나의 생체 정보 내지는 정말 운동 활동 자체만 정보 처리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사실 막 피트니스나 헬스가 나쁜 게 아니라 가민은 정말로 운동 목적으로만 쓰는 거다 보니까 목적이 훨씬 더 명료해. 나의 기록을 측정하는 데 있고 나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막 기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결국에 사람이 내가 쓰는 기능만 쓰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이게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고 사용하기가 쉬운 거야.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하면 정말 최적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네. 맞아. 근데 이게 막 삼성이라든가 애플이 막 못해서 최적화가 안 됐다가 아니라 딜레마인 게 얘네들은 이미 공용이기 때문에 최적화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다 넣어줘야지 얘네는. 그치. 범용성을 줘야지. 그래야 많이 팔지. 근데 애당초 가민이라는 거는 이제 막 시계를 보면 알겠지만 애당초 러닝이면 러닝 약간 이런 식으로 딱 기계가 나뉘어서 나와 워치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당연히 심플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세련되진 않았는데 엄청 단순해. 그래서 뛰는 거에도 그 인터페이스도 엄청 단순해서 뛰면서 보기도 진짜 편하고 배터리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명료한 거야. 그래서 그 가민의 포로노라는 제품이 있는데 가민 포로노 5가 정말 딱 입문기거든. 얘가 한 20만 원 초반대야. 근데 그것만으로 러닝이 충분한데 문제는 얘는 고저차 인식을 못해. 그래서 로드러닝만 하실 거면은 포로노 5 오면 되는데 그 트레일 러닝까지 고려하시면은 그 조금 더 상급 기종으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40만 원 한 중반대 돼. 근데 또 워치가 그러면은 가격대가 그렇게 쉽지 않네. 근데 솔직히 나는 러닝 앱으로 충분한 것 같은 게 런데이 나이키 런클럽인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런데이는 고저차 인식을 하거든. 핸드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트레일 러닝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워치 쓰실 거면은 내가 트레일 러닝을 하는지 로드 러닝이 하는지에 따라서도 가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종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삼성 갤럭시 워치라든가 애플 워치면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거야. 그래서 그냥 있으시면은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민 넘어가는 건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템포 같은 거나 페이스 같은 걸 조절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진짜 존나 귀찮다. 너무 귀찮으면은 그냥 가민 넘어가는 거고. 야, 너 그러면은 넌 이제 다시 좀 만약에 다음에 좀 트레일 러닝으로 특별히 가고 싶은 뭐 코스나 아니면 트레일 러닝 해보고 싶은 지역 아니면 반대로 트레일 러닝이 아니더라도 뭐 러닝이나 그런 데서
꼭 한 번은 여기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 아, 나는 로드러닝도 좋고 아, 트레일러닝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음,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정말로 좀 내가 뛰는 데서 좀 벗어나 보고 싶다. 솔직히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장소라든가 내 위치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근데 계속 똑같은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질리는 게 있기는 해. 그러니까 좀 너무 그냥 뭐 하던 패턴대로 그냥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 느낌이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만약에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둘 다 같이 안 가본 장소를 가서 뛰어보는 게 어떤가. 어, 아, 그래. 나도 사실, 물론 국내에도 아직 나 안 가본 데 워낙 많아서 국내도 좋은 것 같은데, 가끔 음,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보면은, 음. 뭐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 일본만 해도 막 남알프스, 북알프스 해가지고, 아, 일본은 워낙에 진짜 뛸 때 많지.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약간 뭐 뉴질랜드나 약간 트레일러닝 자체가 또 유럽에서 아, 그렇지. 유형을 딱 시작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자연 예쁜 데들 그런 데는 한번 또 내가 못 봤던 자연의 느낌을 좀 보고 싶긴 하더라고. 그 막 산바이 산이긴 한데 어, 유럽이 막 어, 그 산에 고저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 또. 물론 그치. 이렇게 무슨 산맥 약간 이런 것도 말하면 또 할 말 없긴 한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산들이 그냥 음, 그래서 걔네가 트레일 러닝이 좀 발전했다 싶기도 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도 북한산 같은 산만 있었어 봐 트레일 러닝 발전했겠냐고 이게. 어떻게 뛰어 이거를. 못 뛰지. 어. 맞아, 맞아. 북한산 요즘도 가면은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 많냐? 어, 그래서 그냥 트레일 러닝은 생각보다 못 봤고 되려 그냥 주말에 외국인만 좀 많고 음, 되려 그냥 맨발로 약간 조금 걸으시는 어르신들 좀 보이고 음, 트레일 러닝은 트레일 러닝을 한다는 느낌보단 그냥 뛰는 애들이 있는데 트레일 러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고 어, 내 생각에는 그 트레일 러닝을 북한산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음, 뛰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북한산이 그렇게 막 사람이 적은 산이 아니야. 어, 그래서 이게 막 사실 트레일 러닝 하기에는 지형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사람의 어떤 좀 빈도수라 해야 되나? 그런 밀집성을 봤을 때도 약간 그렇게 좋은 산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트레일 러닝 하기 좋은 산. 음, 음. 음.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데 더 많지 않을까? 트레일 러닝 하면은. 그렇구만. 그래. 약간 국내에서 트레일러닝 하기 좋은 산. 어딜까? 물론 우리 동네 산 괜찮긴 한데, 그냥 음. 국내가 어쨌든 다른 데 있으면 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으니까. 그런 건 꼭 좀 기회가 되면은 진짜 한번 어디든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그거 아예 그냥 영상으로? 같이 하면서 어, 영상으로 남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 그래. 또 아니면 정말 나중에는 시청자들이 좀 알려주는 코스들, 음, 추천해주는 음. 코스들 도 있으면 또 그런 데도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니면은 막 대고라니 배 이래가지고 최고의 네. 고라니.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한번 영상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다그야, 너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로드러닝 어쨌든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한 그냥 조언 같은 거 있어? 음 이게 막 나도 원래 이렇게 뛰던 사람이 아니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뛴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최대한 그냥 가볍게 갖고 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 사실 막 처음부터 장비 알아보면은 괜히 알아보기도 귀찮고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 스트레스야. 나중에 실력이 늘었을 때나 그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음, 그냥 뛰는 거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그냥 신발 하나 정도만 딱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입문자용으로 사서 그냥 한번 뛰어봐. 뛰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런 견적이 딱 나오거든. 그리고 사실은 그걸 했을 때 가장 내가 뭔가 좀 효능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만약에 잘 못 뛰어 그러면은 난 한 1km 정도만 뛰는 것만 조금 유지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본인이 효험성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좀 더 잠이 잘 온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에너지가 붙는다거나 이런 게 좀 느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이 안 시켜도 하니까 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굳이 처음부터 막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이럴 필요 없다. 대신에 나는 뭐 신발 정도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필수적인 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가져가면 무난한 거는 나는 러닝벨트나 워치 정도? 근데 워치 안 쓸 거면 앱 정도 쓰면은 좋지 않을까 정도. 음. 혹시 그러면은 도그라니 너는 트레일 러닝 하면서 너가 조금 이제 입문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 약간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하고 혹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유의하면 좋을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사실 어쨌든
어쨌든 굉장히 다이어트를 포함해서 좀 삶의 만족도가 트레일 음. 러닝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입장에서 음. 그냥 사실 이 트레일 러닝이 주는 거는 굳이 따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좀, 음. 좀 스트레스 해소적인 부분도 음. 음. 있고 건강 증진도 있고 그리고 운동이 아니더라도 산이라는 자연이 주는 좀 현실에서 약간의 좀 떨어지는 느낌이나 이런 이질감들이 주는 또 장점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이 사실 힘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난이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치. 순수하게 그 거리 대비해서 힘들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굉장히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리고 매력을 느끼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처음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뭐 등산을 하든 아니면 걷든 잠깐 뭐 내리막 같은데 평지만 살짝 뛰다가 오르막에선 다시 걷든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막상 처음부터 뛰려고 하면 힘들어서 멈추고 안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트레일 러닝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꽤 크다. 그래서 그냥 오래 할 수 있게 자신의 몸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냥 딱 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 때부터 약간 공통적인 건 그런 것 같아. 너랑 내가 조금 오래 할 수 있었던 것들의 약간 좀 공통적인 특징이 음,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거든. 음, 물론 난 스트레스도 진짜 명료하면은 동기가 된다고 보긴 하지만은 음, 일반적으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좀 즐기면서 하려면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안 되는 것 같아. 좀 적당한 스트레스와 난이도 정도인 거지. 그치. 이게 그래서 좀 각자 저마다 맞는 정도의 난이도를 찾아가지고 가볍게 조금씩 대입을 하면 적용을 하면서 어 점점 확장을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막 트레일 러닝 하시던 분이 로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로드 하시던 분이 막 트레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그치.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각자한테 맞는 조금 어떤 운동 방법을 찾아서 하면은 조금 더 일상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야, 그래. 정말 다그야 정말 좋은 정리였다. 야, 그래. 그럼 그래. 다음에 뭐 보도록 하고. 그래. 그래. 다음에는 그래. 우리가 지금 각자 운동을 하고 있지만 또 음. 다음에는 또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는 아니면 운동 말고 또 우리가 운동도 있지만 사실 좀 취미가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점점 음. 취미가 요즘 직장 다니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너는 그래도 취미가 여전히 다양한 좋은 취미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너 다음에 또 일본 가는데 아니면 뭐 일본 여행 같은 거, 일본 잘 여행 다녀오고 갔다 와서 또 이런 후기 같은 거,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일본 가가지고 한번 조금 느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언제였지? 한 5년 전쯤인가 일본 갔었는데 그때랑 또 어떤지 좀 비교해서 그런 영상들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그래, 그럼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그래, 안녕. 안녕.